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4년 12PR에 어셉된 SAM60 세그멘트 애니싱 모델 및 제로샷 60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현재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매니플레이터를 가지고 빈피킹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빈피킹하는 태스크를 진행할 때 그 오브젝트에 대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해서 관련 연구들을 알아보다가 이제 가장 최신 논문이고, 그리고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와서 이 논문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소개는 그 논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자분을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저자분께서는 그 화난 이공대학이라는 그 중국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국에 있는 화난 이공대학교에서 그 작년에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이제 계속 그 60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해 오셨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매해마다 이제 한 편씩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 관련 연구를 이제 영향력 있는 학회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으로 좋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논문이 그래서 어떤 걸 하는 연구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SAM60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로봇이든 그 로봇이 보고 있는 뷰의 그 이미지가 RGBD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찾고자 하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3D 메시가 주어지면은 그 오브젝트에 대한 그 이미지 상에서의 정확한 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추정을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오브젝트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연구들이 크게 이제 제로샷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연구는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그 제로샷이 되는 모델로,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지 않았던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3D 메시가 들어오더라도 그 오브젝트를 이미지 상에서 찾아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은 왜 그럼 제로샷 수로 그 6D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필요하느냐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아니면 물류 창고에 어떤 물류 로봇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물류 로봇이 어제까지만 해도 들어온 물류 어떤 작업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그때까지는 학습된 모델로 했을 때는 무리가 없었는데, 근데 물류라고 하는 게 특성상 물론 같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매번 다른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또 다시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서 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게 들어오면 또 다른 물건에 대해서 또 학습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습 자체가 빠른 거는 뭐 한 몇 시간 안에 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거는 이제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로샷으로 6D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연구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델인 SAM이라고 하는 메타에서 2023년에 나온 연구인데, 어떤 구조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오른쪽 장면처럼 그 어떤 이미지나 그림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파인하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메소드를 설명드리면, SAM60D 같은 경우에는 3스텝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 3스텝 전략이라고 하는 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맨 처음에 어떤 씬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디텍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찾은 다음에는 러프하게 먼저 그 오브젝트의 RT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리파인 하는 식으로 세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 SAM60에서 처음 나온 전략이 아니고 다른 제로샷으로 어떤 오브젝트의 6D 포즈를 찾는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3스텝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부분을 보면요.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세그멘테이션이긴 한데 내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RGB 이미지를 샘 모델에 넣어서 전체적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구합니다.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구합니다. 그럼 이 세그멘테이션 결과에서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과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그 스코어를 바탕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이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그 SAM6D라고 하는 거는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3D 메쉬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3D 메쉬에서 그 3D 메쉬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42개의 뷰에서 봤을 때의 이미지를 이제 모았을 때 그것을 이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 각각의 세그멘테이션과 시밀러리티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애를 이제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3가지 스코어를 사용을 하는데, 전에는 그냥 스코어를 계산할 때 그냥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그냥 3가지 스코어를 도입을 했고, 이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파트에서는 RGB 이미지를 샘 모델에 넣어서 세그멘테이션 리절트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템플릿과 비교해서 그 템플릿과 가장 유사한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여기 세그멘테이션에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 디텍션을 찾아서 이제 그거를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모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텍션 프로포저를 이제 최종적으로 해내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쓰일 이제 그 피처를 뽑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3D 메쉬가 찾고자 하는 물체에 대한 3D 메쉬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물체에 대한 물체에 대해서 그 전체 이미지에서 크롭한 이미지와 함께 그 뎁스 이미지도 주어져 있으니까 찾고자 하는 물체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바로 피처를 뽑으면 되는데 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피처를 뽑을 때 비전 트랜스포머를 썼을까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은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피처를 뽑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바로 뽑지 않고 그것과 연관된 이미지에서 뽑은 피처와 연관시켜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를 뽑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 RGB 이미지를 예로 들면, 이 RGB 이미지가 비전 트랜스포머에 들어가서 어떤 피처로 뽑히게 되면은, 이 피처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패치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VIT에서 맨 처음 뽑힌 피처를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224x 224인데 그 사이즈에 맞춰서 리쉐입과 인터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이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이 피처가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피처가 매칭이 되게 되는데, 이 이미지와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도 매칭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러니까 이미지 상의 어떠한 이 점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 상의 어떠한 점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순서대로 가면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어떠한 점과 그리고 이 이미지로 뽑은 어떤 피처의 어떠한 피처와 매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피처를 이러한 방식으로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가지고 이제 포즈를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코얼스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좀 스팔스하게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샘플링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까 포인트 클라우드의 점 하나당 그 피처가 다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샘플링한 이후에도 그 샘플링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피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피처가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피처가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이미지 상에서의 피처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3D 메쉬 상에서의 피처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저자가 백그라운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백그라운드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원래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었을 때는 그 이미지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때 다른 물체와 겹쳐져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어클루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이 백그라운드 토큰이 없으면은 1대1로 매칭이 돼서 그 정보가 왜곡이 된다라고 해서 그 백그라운드 토큰이란 걸 도입을 해서 이걸 이제 쓰레기통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처를 두 개를 넣어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조를 거치면은 최종 피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피처 간에 어텐션 매트릭스를 구한다고 하는데요. 이 어텐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시밀러리티를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 상에서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3D 메쉬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3D 메쉬 오브젝트랑 그리고 그 이미지 상의 오브젝트가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이 3D 오브젝트 상의 이 피처가 이 이미지 상의 오브젝트의 피처와 어떤 피처랑 연결이 되는지를 찾고자 하는 게 이 어텐션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코어를 바탕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와 그리고 이미지 상의 오브젝트와 3D 메쉬 상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RT를 처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백그라운드 토큰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3D 메쉬로 주어지는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미지 상에서 주어진 그 오브젝트의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어텐션이 되는 과정을 보면 백그라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랑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가 매칭이 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어클루전으로 인해서 매칭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매칭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그냥 엉뚱한 데에 매칭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백그라운드 토큰을 줌으로써 이렇게 어클루전이나 여러 다양한 요소로 매칭이 되지 않아야 되는 되지 않아야 되는 피처 같은 거를 이 백그라운드 피처에 매칭을 함으로써 이게 엉뚱하게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인 포즈 에스티메이션 부분인데요. 이거는 쿼르츠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구조는 유사한데 입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파인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조금 스팔스하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덴스하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피처를 뽑는 과정은 동일한데, 여기서 아까 쿼르츠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뽑았던 그 RT를 가지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RT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포인트넷을 통과시킨 피처를 컨캣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력 피처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토큰은 아까 쿼르츠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머는 쿼르츠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사용됐던 거랑 동일한데 여기서 나중에 이 피처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를 그 이전에 그 트랜스포머를 통과하기 전에 피처와 리니어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한 번 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머 이전의 그 정보를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어텐션을 취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RT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그 BOP라고 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 벤치마크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제 7개의 코어 데이터셋을 모아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로샷으로 성능을 검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에 쓰이는 데이터셋 말고 그냥 쉐이프넷 오브젝트와 구글 스캔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2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을 진행할 때는 이 어텐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2개를 학습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텐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그 GT랑 비교했을 때 크로스 어텐션을 계산을 해서 그 로스가 이 쿼얼스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어텐션에서 나왔던 로스와 그리고 파인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 나왔던 로스를 더했을 때 그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험 결과인데요. 아까 그 SAM6D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제로 포즈 같은 경우에는 SAM6D처럼 최종 RT를 뽑아주는 모델이긴 한데 그 제로 포즈에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만 따와서 말을 하는 거고요. CNOS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세그멘테이션만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성능이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평균적인 성능이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할 때 그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3가지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3가지를 이제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쓰지 않고 다 쓰고 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다 썼을 때 결과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셈이랑 패스트 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진행할 때 전체 이미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한번 진행하고 나서 거기서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할 때 셈을 쓸 거냐 패스트 셈을 쓸 거냐의 차이입니다. 이 패스트 셈 같은 경우에는 셈은 그 인코더를 비전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을 하는데, 패스트 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볼루션 넷 욜로를 사용을 해서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RT를 뽑아내는 최종 결과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이제 제로 포즈, 메가 포즈, 기가 포즈의 비교군이 있는데 이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모델들이 이제 그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찍고 있던 모델들이었고, 그 모델들과 SAM6D를 비교를 해봤을 때 결과가 SAM6D 같은 경우에 더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켜서 제로샷이 아닌 경우의 성능을 본 건데, 제로샷이 아닌 경우와 제로샷인 경우의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제로샷인 경우의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SAM6D라고 하는 거는 RGBD 이미지와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오브젝트의 메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학습하지 않은 오브젝트라고 해도 그 오브젝트를 이미지상에서 정확히 포즈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이렇게 3가지의 오브젝트 매칭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높였다는 것과, 그리고 백그라운드 토큰을 사용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에서의 성능을 높였다라고 하는 게 컨트리뷰션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계로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오브젝트라고 해도 그 오브젝트에 대한 메시가 있어야지 결국엔 포즈를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메시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